네, 안녕하세요. 날짜로 세상을 읽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입니다. 8월 24일은 어떤 날일까요? 조금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바로 오늘이 카리 날이 되겠습니다. 좀 강렬한 제목이죠. 카리 날은 뭐 단순히 뭐 무기로서의 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문명을 발전시켜왔고 또 거기서 또 문명을 지켰는지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서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칼의 뭐 폐해라고 할까? 만약 사람이 칼에 찔려서 죽는다면 사람의 죽음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도구죠. 그러나 칼의 원래 목적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제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인제 또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칼의 날 하면은 쪼끔은 강렬하게 이렇게 인제 들리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네,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양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8월 24일 칼의 날이 되겠습니다. 내셔널 나이프 데이가 되겠네요. 뭐 이 기념일도 역시 무슨 뭐 어떤 한 국가나 그다음에 국제 기구가 이렇게 지정한 그런 공식 기념일은 아닙니다. 단지 내셔널이라는 단어가 붙은 걸로 봐서는 미국에서 시작된 그런 민간 기념일이죠. 어 자, 이날은 인류 최고의 도구를 기념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사람 이 칼에 폐해가 있기 때문에 칼에 의해서 사람이 인제 어 그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칼이 갖는 원래 목적은 그거보다 더 다양하고 또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칼이 인류가 그 뭔가 이 지구상에 이 출현을 해 갖고서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인류가 사용한 도구가 여러 개 인제 뭐 있겠죠, 당연히. 그 가운데 칼이 그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 쉽게 그 사냥을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서는 안 되죠. 뭔가 그 무기를 들고 나가야지 이 사나운 맹수를 만났을 때 최소한 어 자기 방어라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인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칼이 되겠습니다. 뭐 초창기에 뭐 원신 입장에서 칼을 들고 나갔을 때 칼이 지금 같은 그런 칼이 일리는 없겠죠. 그야말로 뭐 길쭉한 칼을 뾰족하게 어떻게 갈아 갖고서 이렇게 들고 다닌다든가. 그렇게 인제 칼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음식을 준비할 때도 칼이 필요하죠. 뭔가 이렇게 잘게 썬다든가 그다음에 뭐 짓이긴다든가 이럴 때 역시 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공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살기 위해서 인제 집을 짓다가 보면은 그 집 짓는 재료를 갖다가 그 집 그 구성 요소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다가 보면 역시 칼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농업에 인제 필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벼를 그 인제 이렇게 재배를 했는데 뭐 원시 시대에 이렇게 지금과 같이 이렇게 경작을 하진 못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벼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잘라 갖고서 열매를 채취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인제 칼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의료. 뭔가 그 사람이 다쳤어요. 그래서 인제 어 뭐 속이 곪는다든가 아니면 뭐 뭐가 박혔다든가 그럴 때는 뭐 할 수 없이 이런 칼을 이런 도구를 이용해 갖고서 그걸 꺼내고 그다음에 속에 있는 그 이물질을 꺼내고 그다음에 음 뭔가 그 곪은 상처 같은 거 고름을 짜낸다든가 이럴 때 인제 칼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서 인제 인류가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되기까지 수많은 그 시간과 세월을 보내면서 이 문명이라는 걸 발전시켜 왔는데 그 문명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칼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칼은 무기가 아니고 생활과 문명을 만든 도구다. 그런 의미를 기념하자라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칼의 날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8월 24일이 칼의 날이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알려진 그 설명을 보면은 1838년 8월 24일 오늘 미국의 레진 보이가 어 신문에다 편지를 보냈다 얘기죠. 그래서 그 신문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유명한 그 보이 나이프, 이 보이 나이프라는 게 이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 나이프를 자기가 원래 설계한 설계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인제 한 거예요. 신문사 편지를 보내면서 1838 년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200년 이제 가까이 되는 그 인제 전의 일인데 그래서 그 날이 8월 24 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8월 24 일이 이제 바로 칼의 날로 이렇게 정해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이 나이프 많이 들어본 그 인제 이 브랜드예요. 이 쟤들이 그 옛날에 독일에 출장을 가면은 거기 아주 유명한 칼이 있다고 그게 쌍둥이 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이 나이프 아닌가 모르겠지만 쌍둥이 칼은 독일 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참 독일 칼을 이렇게 하나씩 사 오면서 또 이 입국할 때 세관에 인제 걸려 갖고서 또 "이거는 뭐 흉기로 산 게 아니고 생활용으로 사 오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뭔가 길쭉한 그런 물건을 이렇게 포장해 갖고 들어오면 "야 이거는 무슨 도검 아니냐." 도검. 칼도자에 칼검자죠. 혹시 그 어
칼이나 뭐 검 이런 거 아니냐 해 갖고서 또 다 이제 뜯어보고 이제 뭐 그렇게 인제 세관 검사를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간에 이 날짜가 그 상징성을 인제 갖게 되면서 8월 24 일이 바로 칼의 날로 자리를 잡았던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견해가 이제 다수설이다라는 얘기죠. 다만 이것을 이제 다수설이기 때문에 뭐 공식적으로 뭐 학문적으로 "야 이게 이렇다."라고 뭐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록은 이제 음 없다라는 얘기죠. 유력한 그 주장 그런 설로 인제 소개가 되는 것이 바로 8월 24 일에 대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 8월 24 일은 칼의 날입니다. 뭐 좀 칼 하면은 섬뜩하게 들리지만은 사실 이날은 칼을 무기로 찬양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 그런 그 살인적인 그 무기를 우리가 찬양하는 날은 아니에요. 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을 죽일 때도 칼을 쓰는데 그런 용도의 이제 무기로서 뭔가 '칼의 날이다.' 이런 찬양하는 날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칼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단지 그렇게 쓰일 뿐이다라는 얘기죠. 농사를 짓고 나무를 깎고 그다음에 음식도 만들고 아까 쭉 말씀을 드렸지만 그다음에 이제 나라를 지키는 데도 인제 칼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도구죠. 나라를 지키다 보니까 뭐 내 마을을 지키고 그다음에 내 가족을 지키고 이러다 보니까 그 칼을 이용하게 된 건데 인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혹시 그 칼에 찔려서 사람이 죽는다거나 인제 이런 그 인제 부작용 그런 인제 현상이 인제 나타나는 게 칼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인류 최초의 도구 가운데 하나가 인제 칼인데 이 칼에 대해서는 그 뭔가 하여튼 역사가 있죠. 그리고 또 칼은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장인 정신이 또 저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문명이 발전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칼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칼의 날이 되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칼은 그 인류 최초의 인제 첨단 기술이다라고 예 보는데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류는 처음에 돌칼을 이용을 했어요. 돌을 갈아 갖고 이제 칼같이 뾰족하게 만들어 갖고 쓴 거죠. 이제 그러면서 석기 시대가 인제 지나가면서 인제 청동기 시대가 도래하죠. 그럼 이제 청동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인제 청동검은 칼보다는 좀 날카로울지 모르지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단단하지 못하죠. 이제 그러면서 인제 이 철을 갖고서 뭔가를 만드는 철기 시대가 이제 도래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철검이 인제 이 세상에 나타나서 세상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돌칼이라고 하는 것은 무디기도 하지만은 이게 탁 부딪혔을 때 이제 부러지고 그런 이제 현상이 있지만 청동칼은 인제 뭐 어 철칼하고 철검하고 인제 부딪히게 되면은 인제 형편없이 인제 꺾인다거나 찌그러진다거나 아니면 부러지거나 그러겠죠. 그러나 이제 철기 시대에 만든 철검은 세상을 바꿀 정도로 단단했거든요. 그러나 또 철검도 철검끼리 만나서 부딪히면은 또 인제 의미가 달라지죠. 자 그래서 좋은 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꼭 강한 국가를 의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그 칼을 갖고 전쟁을 벌이는데 칼이 같은 철검이지만 부딪혔을 때 쉽게 부러지는 철검을 가진 나라는 전쟁에서 지게 돼 있죠, 전투에서. 그래서 오늘날에는 반도체가 인제 국가 경쟁력이다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이 제철 기술이 인제 예 국가 경쟁력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물론 지금도 제철 기술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제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제 그 박정희 대통령 때 포항제철을 치르죠. 정말 참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그런 계기나 어떤 그 지식을 갖고 이런 해안을 갖췄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음 길을 뚫고 그다음에 제철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나라가 부강할 수 있다. 결국은 그 바탕에 서 있죠. 거기서 제철 기술 포항 제철을 만들므로 인해서 뭐 철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 도구와 장비를 만들어내지만 자동차를 만들어서 지금 정말 자동차에 관한 한 세계에서 몇지 안 가는 그런 그 자동차 생산국이 지금 돼 있죠. 그만큼 이 제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그런 척도가 됐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인제 뭐 그 서양도 칼을 쓰고 동양도 칼을 썼죠. 그런데 서양 칼과 동양 칼이 부딪힌다. 글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그 어 이슬람의 칼과 그다음에 인제 기독교의 칼 이 칼이 부딪히는 건 네 그런 어떤 문명사적인 어떤 구분이라고 할까? 예.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 본 영화인데 엘시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엘시드라는 영화가 이렇게 그 영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지금 보면은 참 그 영화가 그냥 허접해 보였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봤던 그 엘시드라는 영화는 그렇게 멋질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근데 저는 그게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그렇게 인제
이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이제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걸 보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서 세상을 살아온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2000년 초에 2000년대 초에 스페인을 갔었습니다. 근데 스페인을 갔는데 이 관광버스 안에서 이 영화를 틀어주는데 LCD를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게 보면서 이게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십자군 전쟁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게 이 스페인과 아프리카가 그 지브롤터 해협을 그 사실 거기가 이제 이렇게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아프리카 무어족들이 이제 스페인을 막 이제 침략을 하고 그래서 스페인이 지금은 기독교 국가고 그다음에 이 카톨릭이 강한 그런 나라긴 하지만 옛날 그 뭐 중세 무렵 이런 때는 이 이슬람 문화권에 이렇게 속해 있었고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인제 그 이슬람 문화권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이슬람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 이슬람 문화권하고 기독교 문명하고 부딪히는 그러한 그 전쟁이 그 엘시드라는 영화에 이제 그려진 거죠. 그래서 인제 이 기독교 쪽 그 장군과 이슬람 쪽 장군이 인제 서로 만나서 뭐 타협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인제 타협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지만은 그 타협하면서 인제 이 기독교 장군이 어 커다란 그 이 쇠 막대기를 그 이 위에다 딱 올려 놓고서 양쪽에 딱 걸친 거죠. 그러고서 자기가 검을 딱 뽑아 갖고서 그걸 후려 내리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그 이 쇠 막대기가 딱 부러지는 거예요. "이런 칼을 이런 무시무시한 칼을 갖고 있는 내가 너희들을 가만둘 것 같으냐." 그때 그 느낌으로는 그랬어요. 그 영화의 그 실제 대화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인제 이 이슬람 쪽 장군이 빙그레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칼을 싹 빼는데 정말 그 기독교 쪽 장군의 칼은 어 그냥 어떻게 보면 일자인데다가 어 상당히 그 이제 이 무게도 있고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좀 정말 아주 그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그냥 체격도 좋고 힘도 좋은 장수들 휘두르는 그런 칼 이렇게 먼저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슬람 장수의 칼은 그야말로 반달 모양의 이슬람권의 그 저기 그 심볼이 그 반달이잖아요. 반달 모양 이렇게 휜 그 칼을 갖다 탁 꺼내더니 옆에 있는 그 이 비단 실크죠. 실크 천을 갖다 그 천정으로 탁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려오는 그 실크 비단 옷감에다가 칼을 탁 날을 대니까 소리 없이 이게 탁 양쪽으로 잘린 거죠. 이 결국은 그 두 칼이 부딪힌 건데 결국은 기독교가 인제 그 전쟁에서 기독교가 패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이후에 엘시드라는 영화를 갖다 이제 다시 보고서 좀 정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제 고등학교 때 본 기억만 갖고 말씀을 지금 이제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 이 강한 것보다 부드러운 게 이게 이게 더 무서운 힘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락부락한 강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생긴 모양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부드러운 사람이 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또 부드러운 사람이 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예 괜히 말이 길었는데요. 어찌 됐든 그건 이제 서양 쪽 저쪽 그 유럽 대륙 쪽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 동양에서도 인제 다 칼이 있죠.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 다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의 역사를 이 동양 3국의 칼의 역사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째 우리나라 칼을 한번 볼까요? 한국의 칼을. 우리나라의 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칼은 환도라고 하네요, 환도. 이것은 삼국시대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대표적인 군 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칼의 특징은 비교적 인제 이렇게 고두면서 약간의 곡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칼의 그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기. 이 베려면은 약간 이렇게 좀 곡선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인제 찌르기. 찌르려면 또 끝이 또 뾰족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뭐 칼이 아무래도 뭐 다 뾰족하니까. 그래서 그 고귀한 실용적인 구조였다라고 하는데 특히 인제 조선의 무관들은 이 칼보다 오히려 활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데 활을 갖고서 또 그 만들어진 영화가 있죠. 그걸 보진 않아서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조선의 그 칼은 뭔가 이렇게 화려한 것보다는 약간의 그 인제 고두면서도 곡선이 있는 그런 칼이기 때문에 실전에 있어서 좀 강하고 그다음에 이 뭔가 이 균형 이걸 갖다 인제 중시하는 그런 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언젠가 현충사를 갔을 때인가 아니면은 이제 광화문에 그 밑에 보면은 이순신 그 장군의 거북선이 그 전시돼 있었던 공간이 이제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봤는지 이순신 장군이 쓰셨던 칼이라고 그렇게 전시돼 있는 게 있었어요. 뭐 모형인지 뭐 진짜 그 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 사진에 칼을 딱 인제 찍어서 인제 제가 가끔가다 인제 그 칼을 갖다 인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 인제 포스팅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약간 이렇게 진짜 그 곡선이 있었어요. 근데 인제 어떤 분이 보고서
"이 칼이 혹시 일본 칼 아니냐?" 그래서 "아 일본 칼이 아니고 일본 놈들은 묻지를 이순신 장군의 칼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근데 일본 칼도 이렇게 인제 휘어진 모양이다. 하여튼 그게 인제 우리나라의 칼이고 그다음에 인제 중국의 칼이 있죠. 중국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검이고 하나는 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검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날이 인제 네 양쪽에 날이 있는 것이 인제 검이고 그다음에 한쪽 날을 가진 게 이제 도라고 하네요. 글쎄요. 뭐 참 검과 도가 같은 칼이지만 또 의미가 그렇게 다릅니다. 자 검은 군자와 무인의 상징이었다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반면에 도는 전쟁터에서 인제 널리 사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광대한 평원에서 인제 아무래도 이제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거기서 이제 기병과 이제 보병이 서로 인제 엉켜 갖고서 싸웠기 때문에 길고 묵직한 칼이 인제 주로 인제 많이 쓰였고 그렇게 인제 발전이 됐다라고 하네요. 하여튼 뭐 무협 영화 같은 거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검술이 막 있죠. 뭐 참 꼭 만화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뭐 만화 영화죠 사실은. 하여튼 그런 역사적인 배경, 그런 지정학적인 지리적인 조건 뭐 이런 거 속에서 이렇게 발전된 칼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칼은 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인제 일본 칼은 인제 뭐 역시 일본 칼은 사무라이 가서는 일본도가 인제 대표적인 칼이겠죠. 그래서 일본도는 강한 곡선과 뛰어난 절삭력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아 이 강한 곡선으로 봐서는 제가 이순신 장군 칼을 올렸을 때 칼이 이렇게 곡선으로 휜 걸 보니까 일본 칼 아니냐고 물었던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칼도 인제 곡선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제 일본 칼은 담금질을 워낙 잘해 갖고 이제 절삭력이 가장 또 뛰어나다라고 하죠. 하여튼 여러 번 접어 갖고서 만드는 단조 기술 그다음에 인제 정교한 또 담금질을 계속 해 갖고서 정말 아주 날카롭고 단단한 그런 세계적인 명검이 인제 이 일본도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동생이 인제 금속공학을 전공해 갖고서 뭐 단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제 동생은 이제 금속공학 중에서도 부식 방식이죠. 이 쇠가 녹쓰는 거 그걸 방지하는 그런 쪽을 인제 주로 인제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어찌 됐든 칼이 녹슬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뭐 쓰지 않고 오래 있다 보면 녹이 슬겠지만 또 그만큼 기름칠도 하고 또 매일매일 닦아 갖고서 녹이 슬지 않게끔 그렇게 인제 관리를 해야지 칼로서의 의미가 인제 있지 않을까. 만약에 녹슨 칼을 딱 꺼냈다라면은 어 그 칼에 의해서 절삭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상대방을 제압할 수가 없죠. 뭐 이게 "일본 칼은 뭐 수천 번 접어서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데 그건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철에서 불순물을 인제 제거하고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번 인제 접고 그다음에 담금질을 해 갖고서 만드는 그런 전통적인 공법이 바로 일본어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도는 인제 이렇게 베는 거에 아주 최적화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인제 들고 다니면서 음 '내가 오늘 너를 베어 버리겠다.' 인제 그 일본 유튜브에서 보면은 일본 사무라이 영화가 있죠. 그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이치였는데 맹인 검객이 나오는 그런 제가 언제 한번 소개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이제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자도이치입니다. 자도이치. 맹인 검객 자도이치.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맹인 검객 자도이치 하면은 자도이치가 맹인인데 칼 하나 지팡이 같이 이렇게 위장한 칼을 들고 다니면서 어 이 지는 적이 없어요. 싸움 붙었다 하면 100% 이깁니다. 그게 인제 에도 시대의 에도 시대를 살았던 사무라이들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많이 펼쳐집니다. 재밌습니다 나름대로. 자 이렇게 동양 3 국의 칼을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은 우리나라 칼은 실용적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칼은 다양하고 그리고 인제 규모가 있다라는 얘기죠. 사실 중국 영화 보면은 뭐 칼 자체도 크고 뭐 모양새도 참 어 엄청나죠 그야말로. 그런 칼 막 휘두르고 근데 일본은 굉장히 정교하고 절삭력이 강했다라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인제 각 나라의 지형과 전쟁 방식 그다음에 문화가 서로 달라서 칼의 모습도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칼은 그 나라의 역사를 그대로 비추고 있는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예 그래서 오늘날의 칼은 보면 뭐 우리는 뭐 매일매일 칼을 쓰죠 사실은. 사무실에서도 이제 연필을 깎기 위해서도 칼을 쓰고 뭐 종이를 자르기 위해서도 칼을 씁니다. 부엌에서는 식칼을 쓰죠. 그다음 병원에서는 메스를 쓰죠. 사람의 수술을 하기 위해서 아주 작지만은 날카로운 메스 칼을 인제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산업 현장에서는 인제 뭐
절삭콩고가 있죠. 절삭콩고도 일종의 칼입니다. 새를 자른다든가 그다음에 새를 깎아낸다든가 다 그 칼이 인제 변형된 그런 모양이죠. 자 그래 그렇게 봤을 때에 칼은 정말 위험한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위험하죠 사실은. 그러나 올바르게 사용을 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거죠 메시지. 그다음에 문명을 발전시키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인제 5.18 광주 사태에 대해서 국회에서 인제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뭐 대략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사실 5.18 그 광주 사태가 있을 때 저는 계엄군이었었습니다. 근데 군에 있었는데 물론 뭐 광주 현장에 파견되지는 않았지만은 파견되는 과정을 다 인제 일일이 보고 있었어요, 상황실에서. 근데 그때 나온 유언 비어가 뭐 "대검으로다. 유방을 잘랐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알겠지만 대검으로 그렇게 자를 수가 없습니다. 이 대검이 그렇게 뭐 일본도 같이 날카롭지가 않아요. 절대 이 생선이라든가 칼 이게 어떤 그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자르는데 적합하지 않은 칼입니다. 이건 찌르는 칼이에요, 그야말로. 적과의 그 이제 백병전, 육박전이 벌어졌을 때 대검을 착검을 하죠. 이게 총알 끝에다가 인제 착검을 합니다. 착검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딱 총과 이 대검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갖다 탁 끼우면은 뭐 장착이 돼 갖고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갖고서 밀려오는 적을 백병전을 하면서 이렇게 찌르는 그런 그 용도지 그걸 갖고서 뭐 이렇게 조자룡이 뭐 헌칼 휘두르듯이 그렇게 사람을 베고 그런 용도의 칼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의 그 유방을 자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칼입니다. 자르려면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을 갖다가 이렇게 인제 어 좀 문질러 대야지 그게 혹시 뭐 이렇게 뭐 좀 그 막 입에 올리기도 그렇지만은 뭐 그렇게 될까. 정말 그 유언비어는 대검의 용도로 봤을 때 그 잘못된 유언비어입니다. 좋지 않은 그런 말이 그때 당시에 나왔었죠. 근데 인제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듣고서 이게 참 말도 안 된다 해 갖고서 거기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뭐 화를 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상황이 희한하게 꼬여간 게 5.18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뭐 이런 말을 너무 이렇게 심도 있게 하자라는 게 오늘 칼의 날의 주제가 아니니까 요 선에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영상을 마치도록 하죠. 하여튼 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죠. 칼 자체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칼을 잡는 손이 선한 손이냐 악한 손이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해치기도 하죠.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고 흉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24일 날 칼의 날인데 오늘만큼은 이제 칼을 보면서 인류의 기술, 역사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는 우리 인간들의 책임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날짜로 세상을 읽어보는 김영롱 TV의 날짜 이야기. 오늘 8월 24일 칼의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